378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프레임의 힘. 저자, 케네스 쿠키어,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프랑시스 드 베리쿠르. 출판일, 2022년 3월 16일. 저자 소개. 공저, 케네스 쿠키어.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그는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포린 어페어 등의 비즈니스 및 경제에 관한 글을 쓴다. 공저, 빅토어 마이어 쇤버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공저, 프랑시스 드 베리쿠르. 유럽경영기술대학원 ESMT의 경영과학 교수. 책에서 얻은 내용? 문제 해결력의 핵심은 창조적인 프레이밍이다. 프레임은 머릿속에 어떤 모델을 만들어 우리에게 사물의 패턴을 보게 하고 사건의 전말을 예측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대처하게 하는 사고의 틀이다. 인류는 우리 존재를 위협하게 하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왔다. 인간의 행동 방식은 인간이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에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술은 두 개의 반대되는 의견을 놓고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어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도 이 결정을 내려줄 수 없다. 오직 우리의 프레임 형성 능력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문제를 정의하고 접근 방법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선별해 최고의 해결책을 찾는 인간의 고유 능력 프레임. 위기와 기회의 시대, 사고의 틀을 바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라. MIT 인공지능학과 교수 레지나 바질레이는 다채로운 식물로 가득한 연구실에서 해결책을 떠올렸다. 연구팀은 알고리즘을 훈련시켜 항균 특징을 가지고 있는 2300개가 넘은 합성물질을 대상으로 악명 높은 박테리아인 대장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약물 용도 제지정 허브적 리프로세싱 헙에서 약 6000개의 분자에 이 모형을 적용했고, 이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억 개가 넘는 물질에 적용하여 작동 가능성을 예측해본 결과 2020년 초에 드디어 한 개의 분자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슈퍼박테리아를 치료하는 슈퍼의약품의 발견이 전 세계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언론은 기계가 인간의 우위에 선 순간을 마치 찬양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헤드라인은 인공지능이 약물 내성 질환을 치료할 항생제를 찾아냈다. 였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빠졌다. 슈퍼의약품의 발견은 인공지능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휴먼 커그니션의 승리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인지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때 해결 방법을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 측면을 바꾸어 가면서 해결책에 이르는 길을 여는 능력을 말한다. 바질레이는 정확한 화학물질을 선택한 것도 그 물질을 모형에 투입해 학습을 진행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던 것도 바로 인간이었다. 라고 설명했다. 인간은 문제를 정의하고 접근 방법을 설계하고 분자를 선택해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고 검토할 물질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했다. 책이나 기존의 방식 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이다. 인간은 심성모형만토 머도를 사용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며 주변의 상황을 이해한다. 심성모형이 없다면 현실 세계는 정보가 넘쳐나고 성숙되지 않은 경험과 감각 정보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공간에 불과할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해석해야 하며 현실을 지각하는 방식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레지나 바질레이의 성과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바질레이는 프레이머 프레임을, 즉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상황에 대한 프레임을 정확하게 형성한 덕분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다. 우리가 선택해서 적용하는 심성 모형이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프레임은 일반화와 추상화를 가능하게 해서 다른 상황에 적용하게 해준다. 그 덕분에 새로운 상황과 맞닥뜨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배우지 않고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다. 프레임은 항상 물밑에서 작동한다. 물론 잠시 멈추고 어떤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프레임이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더 나은 프레임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은 심지어 인식하지 못할 때조차 늘 심성 모형을 사용한다.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점을 유지할지 아니면 변경할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순간이 있다. 이런 순간은 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직하거나 부모가 되거나 집을 사거나 공장 문을 닫거나 고층 건물을 지을지 고민할 때 말이다. 이런 순간에는 단지 추론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상황을 바라보는 특수한 렌즈, 즉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지의 근원적인 수준이 심성 모형을 구성한다. 위협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닥치기도 하지만 느리게 기미만 보이기도 한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인지적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팬데믹이든 포퓰리즘이든 새로운 무기든 새로운 기술이든 지구온난화든 불평등의 심화든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 방식이 생존과 소멸을 가른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 방식은 인간이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최근에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2008년에 노키아는 휴대전화 판매 세계 1위였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흥행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당시는 전화기를 더 작게 만들고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애플의 전화기는 덩치가 더 크고 가격이 비쌌으며 버그가 많았다. 노키아의 프레임은 보수적인 통신 사업에서 생성된 것으로 실용성과 평판의 가치를 두고 있었다. 애플의 프레임은 숨쉴 새 없이 혁신이 이루어지는 컴퓨터 산업에서 생성된 것으로 사용의 편의성과 소프트웨어를 통한 새로운 기능의 확장 가능성의 가치를 두고 있었다. 결국 애플의 프레임이 소비자들의 요구와 욕구에 더 잘 들어맞았고 애플이 시장을 지배했다. 트위터를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완벽하게 통했다. 트위터를 이용하면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이 소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자와 생존자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다. 알리사 밀라노 역시 25년 전에 영화 촬영 세트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이 트윗에 미투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트위터 창을 닫은 밀라노는 꿈나라에 있는 3살짜리 딸을 보면서 잠이 들었다. 미투 운동은 많은 의미가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부분은 바로 프레임이다. 성폭력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벤처 투자가가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할 때, 군 장교가 수행할 작전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 엔지니어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먼저 쟁점 사항에 대한 프레임을 형성해야 한다. 풍력발전 단지를 어느 곳에 건설할 것인지 또는 태양발전 단지로 대체하는 게 좋을지 결정해야 한다면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즉 어떻게 프레임을 형성하는가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아무것도 구상할 수 없다. 심성 모형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을 일반화하거나 설명하지도 못한다. 알파제로는 우리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블랙박스일 뿐이다. 말이나 돌의 움직임을 보고 포진이나 희생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이다. 알파제로의 행동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행동을 설명 가능하게 하고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것도 인간이다. 인공지능의 성과를 추상화하면서 점점 영리해지는 것은 인간이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교훈을 얻고 적용할 수 없다. 2014년 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발했을 때 전문가들은 유행을 멈출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엔 산하의 세계보건기구와 국경 없는 이 사회가 이와 관련된 작업을 시작했다. 두 단체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데이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두 단체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했다. 분석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발생 맥락과 향후 확산 가능성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 프레임을 사용해서 상황을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한번 프레임 재구성에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프레임 재구성이라는 성과를 왕관처럼 여겨 너무 자부심에 가득 찬 나머지 새로운 프레임이 잘 들어맞지 않는 곳에도 적용하려 할 수 있다. 최고의 혁신가는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구글의 레리 페이지 같은 이들은 모두 고집스럽다는 평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견해와 충돌하는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이들은 단일 프레임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안 프레임에 노출될 때의 가치를 이해한다. 우리 모두는 프레임 재구성을 더 잘할 수 있다. 프레임 재구성의 출발점은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시도할 때 맞이하는 어려움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별히 4가지가 중요한데,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지적 에너지, 친숙한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성, 환경에 적합한 프레임을 인식할 필요성, 그리고 프레임 재구성에 적합한 때를 인식하는 현명한 시점 판단이다. 프레임 활용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1. 심성 모델을 활용하라. 언제나 프레임을 형성하지만 결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심성 모형의 가정을 확인하고 점검하라. 왜, 와, 어떻게, 대해 질문하라. 이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현명한 친구, 역사적인 영웅, 경쟁자는 주어진 도전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았는지 상상해보라. 상황을 다른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의 관점이 다른 사람의 관점과 충돌할 때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라. 2.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상상하라. 프레이밍을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선택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요소에 집중하라. 제약 조건의 최소 변화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수정하는 것을 고민하라. 변화가 근본적인 가정이나 신념과 충돌하는지 검토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라. 모든 제약 조건을 한꺼번에 떠올려서 생각해보기가 너무 어렵다면 물리적 모양에 포함하라. 3. 프레임을 현명하게 재구성하라. 대안 프레임으로 전환하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본인의 레퍼토리에 유용한 프레임 있는지 확인하다. 다른 영역의 프레임을 가져와서 용도를 변경해보라. 새로운 프레임 개발은 가장 부담이 되고 어려운 방법이므로 되도록 마지막 수순으로 활용하라. 빠르지만 제약적인 엄격한 프레임과 포괄적이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폭넓은 프레임 간의 교환적 득실 관계를 염두에 두어라. 프레임 재구성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라. 4. 조건이 중요하다. 인지적 다양성을 통해 더 나은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다. 낯선 것에 호기심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검토하고 개발하라. 프레임 간에 촉발되는 긴장감을 받아들여라. 진실을 말하라. 설령 개인이나 조직을 불편하게 한다 해도 진실을 말하라. 중요한 사람들은 그 용기를 존중한다. 확증보다는 반대 의견을 구하라. 팀에서 결정할 때 주어진 문제의 프레임을 각각의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형성한 다음 관점을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라. 5. 스스로 넘어서서 생각하라. 사회 역할은 프레임 다원주의를 보장하여 변화의 시대에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인종의 눈을 감는 것이 아닌 인종을 인정하는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라. 차이에 대해 존중을 담아 솔직하게 말하라. 사회적 마찰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생각하라. 교육으로 다른 사람의 프레임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라. 사회의 상상, 혁신,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의 이합집산을 촉진하라. 단일 프레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고 현실의 모든 측면을 표현하라. 심성 모형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혁신의 핵심이다. 알고리즘이나 본능이 지배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다원주의와 진보적 인간의 가치를 과감하게 재주입하라.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